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 물건이 단타로 딱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단타는 2년입니다.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왜 2년이라고 하냐면 당연히 요즘 양도세가 너무 세잖아요. 1년 이내는 70%. 70% 내고도 30% 남으면 그래 좋아 나는 30%만 벌어도 돼. 그러면 뭐 단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일반 과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동두천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이곳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이거 좀 축소를 해보면 이쪽에 동두천 역에서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101동인데 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1층 물건입니다. 자, 보다시피 동향이죠. 동향에다가 1층이면 당연히 비선호층 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비선호층 수를 입찰을 하는 게 좀 확률이 좀 낙찰 확률을 좀 높이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해보게 되고요.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세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단타로 되든 뭐 다주택자가 되든 뭐 취득세 세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세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보시면 세금이 요즘에 뭐 장난이 아니죠. 세금이 좀 장난이 아닌데, 자, 먼저 양도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를 보시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정말 초단타로 한다면 1년 미만으로 한다면 여기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얼마예요? 70%. 70%는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뭐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30%가 남을 것 같죠? 안 남아요. 이거 뭐 이것저것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남지 않습니다. 자, 2년 미만 60%.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맡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디?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 자,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중과세 20%, 2주택자 이상 20%, 3주택자 이상 2주택자 20%, 그 다음에 3주택자 30%.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규제지역일 경우에만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물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보시면 이 물건이 지금 동두천시거든요. 동두천시인데, 자, 보시면 규제지역 지정 현황에 보시면 경기도에 여기에 지금 동두천시가 보이나요? 자, 보다시피 찾아봐도 보이지 않죠? 자, 동두천시는 지도로 본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자, 여기 양주 보이시죠? 양주까지는 규제지역이고요. 동두천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본다면 중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고 그냥 기본 세율만 내면 된다는 거죠.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또 금액에 따라서 좀 얼마인 세율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본 세율이니까 그렇게 양도세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취득세를 볼 텐데요. 자, 취득세. 이 물건 취득세는 보시면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보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주택에 의해서 12%가 되는데,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지금 보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300만 원이죠. 그럼 1억 1,300만 원 보면 바로 뭘 생각해야 되나요? 혹시 공시지가가 1억 이하가 되지 않을까? 바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저도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보다시피 부양아파트인데요. 보다시피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1억 이하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기가 어떤 상황인 상관없이 다주택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얼마요? 1.1%가 됩니다. 1.1%. 그래서 취득세는 1.1%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할 만하죠. 그러면 1.1%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취득세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1%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양도세는 2년 이상만 본다면 어차피 규제지역이 아니니까 중과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기본 세율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은, 충분히 단타로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2년의 단타입니다. 충분히 단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지금 보시면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인데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얼마를 해야 되나요? 1억 2천이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억 2천 이상에 써야 되는 거죠. 플러스 얼마? 경매 비용 플러스 얼마요? 당해세. 자, 이 물건 보시면 경매를 넘긴 사람이 강제 경매에 의해서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넘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후순위권자가 반드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전액 배당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원 이상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이 1억 2천에 썼다. 그러면 당해세 플러스 경매 비용을 더한다면 세입자 1억 2천에 만약에 낙찰된다 친다면 1억 2천을 배당 못 받잖아요.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으니 후순위 있는 이 강제 경매권자도 배당을 못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이 기각 처리가 되니 당연히 이거보다 높게 써야 됩니다. 자, 이 물건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세를 보시면, 자, 여기인데 보형 1단지 아파트인데 시세 실거래 보시면 이 물건이 지금 전용이 크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전용인데요. 전용이 59.84, 25평의 아파트죠. 59.84인 상황에서 77제곱미터가 59.84 맞죠? 자, 보시면 나오죠. 59.84. 그래서 23평의 아파트인데 저 보다시피 뭐가 좋아요? 거래량이 이 정도면 내놓으면 팔리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1층이기 때문에 바로 잘 팔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죠. 게다가 마지막 지금 실거래 보시면 2층조차도 얼마예요? 1억 7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 잡아도 얼마 이상 되겠어요? 1.5억 이상 되겠죠? 자, 세입자가 얼만데? 1.2억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25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입찰해야 되잖아요. 세입자 1억 2천 전액 배당 받고 그 다음에 당해세와 경매 비용 합쳐서 500이 좀 안 될 거니 이 정도 쓰면 충분히 그 경매 넘긴 채권자가 배당을 1원 이상을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500에 입찰을 했다. 1억 2,500에 입찰을 해서 만약에 2년 후에 1.5억에 팔았다. 그럼 나오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럼 단순 수익을 따졌을 때 세금 이거 말고 2,500만 원이면 크지 않은 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금액대 2,5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거의 30%나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얼마나 입찰자가 많을지 얼마에 낙찰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낙찰을 받는다면 물론 높게 받아서 너무 높아가지고 폐차하면 너무 높게 낙찰받아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쨌든 취득세 1.1% 양도세도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거래량도 충분히 잘 나오는 그런 경기도에 있는 동두천시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괜찮죠?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거 입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입찰 못 하시는 거 아세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이거 오늘 보시는 분 이거 입찰일이 오늘일 것입니다.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